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타입 변환과 타입 체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료형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배열, 에리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펑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객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는 키와 값의 쌍의 집합입니다. 자, let으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중괄호를 선언을 합니다. 그 중괄호 안에 keep 값과 value 값으로 서로 쌍을 이루어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JS 빈 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onst로 obj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에 중괄호를 넣게 되면은 배열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자에 대한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ame은 예, 앨리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콤마를 찍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엔 age 나이에 대한 값은 25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릿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도 선언을 해서 자,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hello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값으로 안에 들어가는 값은 this.name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obj.read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run.js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 앨리스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브젝트로 선언을 중괄호를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안에는 이 키값과 각각의 키값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 있다. value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이 함수가 여기는 value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해서 이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할 때는 오브젝트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값에 대한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각각의 키 값이 있을 텐데 값에 대한 키 값을 넣고 요거는 함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콘솔 로그가 이 네임을 찾아서 같이 플러스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 형식입니다. 배열 형식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같이 한번 예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은 콘스트로 만들고요. 저는 ARR이라고 변수명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넣고요. 이 배열에는 대괄호 안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콘솔 로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RR 그 다음에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대괄호 안에 0번째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run.js 누르게 되면 1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배열은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 ARR의 0번째는 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째는 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를 1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번으로 바꾸고 런제이스 누르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3번으로 하고 하면 4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없는 배열을 한번 여기서 런제이스를 누르게 되면 undefine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값은 선언이 됐지만 값이 없는 경우 undefined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없는 순서에는 지금 undefined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 방식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수입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의 블록 형태이고 이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옆에는 이렇게 소괄호가 들어가고요. 소괄호 옆에 중괄호가 나오게 되는 형식이 기본 형식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에 대한 함수에 대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인자값들, 그 다음에 수행할 어떤 상태에 대한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와 B로 저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return이라는 값을 통해서 이 return이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함수를 끝내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가 더해지는 값을 연산해 봐라 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add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콘솔 로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여기에 add,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add라는 이름을 정해줬을 때는 add라는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형식이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b라는 값을 넣었을 때 저는 2랑 5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런JS 누르게 되면 7이라는 값이 더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후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니까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자료형이 이제는 타입을 변환시키는 방법과 자료형의 타입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let이라는 변수로 num을 선언을 했고, 이것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et이라는 str로 문자열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이를 찍어 보니까 num 플러스 str, 그러니까 1은 숫자고요. 이것은 숫자. 그 다음에 플러스 문자열을 더했을 때 11이라는 숫자가 문자열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는 문자열로 형이 변화됐다, 형체가 변환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 문자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열로 마지막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문자열로 형이 변환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입을 체크할 때는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타입 오브를 붙여서 이 num과 str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형변환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세 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리언으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과 타입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변수를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라는 걸 스트링으로 변환시키게 되면 타입 오브를 찍어 봤을 때 스트링으로 나오게 되고요. 3.14는 문자열로 선언되어 있지만 숫자로 바꾸게 되면 숫자에 대한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형식에서는 지금 불리언을 str로 넣게 되면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환을 시키는 형 변환을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도 같이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적 형 변환 예시 두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열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덧셈을 하고 숫자를 넣게 되면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과 곱하기를 넣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시적 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형 변환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입 체크 부분이고 같이 한번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체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에 대한 값은 42 맞고요. 그 다음 스트링은 문자열 그대로 맞고요. 불리언 true 맞고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그리고 배열도 객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오래된 버그라고 했었죠. 오브젝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도 undefined, 그 다음에 펑션 또 펑션으로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심볼도 심볼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타입을 체크를 할 때는 타입 오브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열로 선언이 되었는데 이걸 객체로 취급이 되면은 객체에 대한 값으로 내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배열이 잘 선언이 된 건지 모르겠다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배열일 때 타입을 체크하는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로 잘 선언이 됐는지 확인할 때는 에리어, 그 다음에 이 에리어라고 하고 이 에리어라고 배열이 선언이 된 것을 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배열로 잘 선언됐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리어.is 에리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템플릿 리터럴 방식과 화살표 함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을 하고 백틱 안에 여기다 달러 표시하고 중괄호를 넣게 되고 중괄호 안에다가 이 변수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가 포함되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템플릿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런 식으로 펑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템플릿 리터럴 방식과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 두 가지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리터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에다가 백틱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건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에다가 중괄호를 넣게 되면은 이 변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값이 문자열, 하나의 문장으로 출력이 되는 형식이 템플릿 리터럴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펑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를 넣고 그 안에 값을 넣었죠. 자, 근데 이것을 간소화시킨 겁니다. 콘스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펑션을 없애고 여기다 소괄호 넣고 화살표라고 해서 화살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화살표처럼 값을 넣게 되면은 동일하게 값이 적용되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템플 리터럴 방식과 화살표 함수는 간단하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